전 세계 모든 이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또 중동에 집중되는 사이에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누구보다도 빨리 해외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센서 스튜디오 바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는 산호초 섬인 엔텔로프 리프의 준설 및 매립 작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지역은 베트남 정부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군의 활동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암초에는 이미 긴 활주로와 경납고, 유류 보관소 등이 건설된 것이 확인되어 있고요. 바로 옆 암초에는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대만과의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군사시설로 개발이 되면 중국의 감지 능력을 베트남 해안에 더 가까이 확장하고 남중국해 북부에서 중국 해군 및 공군 자산에 대한 추가 역량과 예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당장 위치도 엄청납니다. 엔텔로프 리프는 하이난섬 최남단 항구인 사냐에서 3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베트남 다낭에서는 400km 정도 떨어진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 인근에다가 바로 해버리는 바람에 베트남이 정말 노발대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팜 투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의 이러한 활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엔텔로프 리프를 포함한 파라셀 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충분한 역사적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허가 없이 해당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완전히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강하게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군도 자체가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인공섬 프로젝트 자체가 자신의 영토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섬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일대에는 다시 중국의 인공섬 문제로 인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섬은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인공섬 건설 추진으로 인해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당장 준설섬과 건설 지원선만 해도 30척 이상의 선박이 동원됐거든요.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구하길 최근에 6.03제곱킬로미터 정도의 토지가 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규모는 파라셀 군도에 있는 중국의 다른 시설물, 특히 남중국해 행정 중심지인 우디섬이 3.6제곱킬로미터니까 약 2배에 가까운 토지를 매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설이 더 진행된다면 엔텔로프 리프의 경우에는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의 최대 규모의 암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규모를 보아 남중국해 내에서 중국 최대의 인공섬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한눈이 팔린 사이에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것인데요. 미 해군 작전사령관인 달릴 코들도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해양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지만요. 아직도 미국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내용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4월에 필리핀 국가안보회의에서 밝히길 중국 어선이 남중국해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 해역에서 청산가리를 살포하면서 어족 자원을 일부러 파괴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청산가리를 살포하게 되면 수질과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필리핀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지라 필리핀을 견제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쏟아붓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무시했지만요. 필리핀 해군은 중국이 2025년에 3차례에 걸쳐서 청산가리를 살포하였고 표본도 확보했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섬의 이름을 필리핀식 이름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100개 이상의 섬, 모래톱, 환초, 암초 등에 대해 필리핀식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해양 지형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표준 필리핀 명칭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명칭을 반영한 지도와 해도를 제작해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중국은 이에 대해 중국은 난사군도 및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필리핀은 이를 강행했습니다. 또 베트남의 경우에는요. 남중국해 지역에서 인공섬 건설에 박차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총 21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인데요. 예를 들어 스프레틀리 일대 암초에 중국이 설치한 인공섬은 7개인데 베트남은 21개나 건설을 했습니다. 다만 조성된 인공섬 면적 전체를 계산하면 중국이 16.18제곱킬로미터이고 베트남은 8.9제곱킬로미터라서 아직은 좀 밀리긴 하지만요. 베트남의 인공섬 면적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서 조만간 중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해주면서 지표면의 일부가 드러난 암초들을 확장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공섬 조성 방식은 중국과 동일하게 거대 준설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준설선이 바다 밑에 산호초와 바위, 토양을 빨아들여 이를 암초 위에 뿌리고 이후 섬 외곽에 콘크리트 벽을 제방처럼 세워 섬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베트남도 같은 방식으로 인공섬을 계속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나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는 쪽은 중국입니다. 이건 겉으로 보기엔 모순처럼 보이지만 내부 전략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계산된 선택입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남중국해 전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군사기지까지 건설하며 실효 지배를 확대하고 있는 쪽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의 충돌을 직접 겪었습니다. 해경선 간 물리적 충돌, 위협 기동, 물대포 사용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해상에서의 긴장이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위험한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진 겁니다. 베트남 역시 인공섬을 만들고 있지만 중국처럼 노골적인 군사 압박이나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차이가 전략적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여기에 외교적인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집단적 억제입니다. 여러 국가가 느슨하게라도 협력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은 중요한 파트너가 됩니다. 중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공섬을 확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싱크탱크인 팩트아시아 소속 저스틴 바키살 분석가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적인 억제력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베트남과는 충돌보다는 협력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말은 곧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구도가 중국 대 나머지 형태로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충돌 양상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했다면 국지적인 마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느슨한 연대가 형성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 국가가 동시에 반응할 수 있고 이는 긴장을 훨씬 빠르게 확대한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조용함은 긴장이 낮아서가 아니라 더 큰 충돌을 대비해 진영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남중국해 지역에서 해군과 해경을 동원해 순찰 활동을 더 늘리면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인민해방군과 해경은 전투준비 태세를 강조하며 항공기와 함정을 동시에 투입하는 입체적 순찰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비 수준을 넘어 사실상 군사적 통제력을 과시하는 단계로 올라간 모습인데요. 주변국 선박이 접근할 때 즉각 경고, 태거 조치를 시행하면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10여 년 만에 다시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인공섬 하나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명확한 타이밍 전략입니다. 국제 정세가 가장 복잡해진 순간 강대국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바로 그 틈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세계의 중심은 중동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외교, 군사 역량은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민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국은 동시에 여러 지역을 관리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시아, 특히 남중국해에 투입할 수 있는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재 외교적으로 중동 이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이 모두 분산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대응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 점을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지금은 강하게 나가도 즉각적인 강경 대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속도입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번 인공섬 건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설선 수십 척이 동시에 투입되고 있고 단기간에 수백 헥타르 규모의 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미국이 다시 시선을 돌리기 전에 국제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일단 섬을 만들어 놓고 활주로를 깔고 군사시설을 배치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건설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군사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훨씬 복잡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